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할 책은요, 편혜영 장편 소설 홀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은 이제 홀 이렇게 한 글자고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조그맣게 영어로 The Whole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먼저 책의 비주얼적인 측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내용이 길지 않아서 책이 작고 손에 쏙 들어오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포켓북처럼 쏙 들어오는 그런 건 아니고 책이 좀 작고 가벼운 편이어서 펼쳤을 때 한 손에 들고 이렇게 뭐 차를 마신다던가 하는 다른 뭐 이렇게 오른손 왼손 다른 일을 하면서 이걸 그냥 한 손에 들고 읽을 수 있게 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쏙 들어오는 게. 그리고 표지의 재질도 다른 책들하고 좀 달라요. 흔히 많이 보던 그런 그 종이, 두꺼운 종이 그 코팅되어 있는 그런 표지가 아니라 이게 양장본인가요? 가죽인지 천인지 뭐 그런 느낌 나요. 잘 휘어지고.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 표지에는 2층 집 굉장히 단아하고 이쁘게 생긴 2층 집이 있는데 불이 환히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뒷표지는 이 똑같은 2층 집인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이게 뭔가 상징하는 게 있겠죠? 어떤 가정, 어떤 집인데 불이 켜져 있음과 꺼져 있음,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요, 초판 발행이 2016년 3월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최신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편혜영 작가의 책을 이전 작품 제가 읽어본 게 아니어서 어떠한 뭐 기대나 편견도 없는 상태에서 읽게 되었는데 저는 참 좋았어요. 문장이 참 좋았어요. 어떤 게 참 좋았냐면 제가 이야기의 첫 부분은 약간만 한 문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이 부셨다. 희끄무레한 가운데 선광이 비쳤다. 눈을 감았고 다시 떠보았다. 조금 힘이 들었다. 안도했다. 살아있는 것 같았다. 눈이 부시거나 눈을 뜨기 힘들다는 물리적 부담감이 그 증거였다. 네, 어떠신가요? 문장이 되게 짤막짤막하고 간단간단하면서 뭔가 거칠애가 없고 그러면서도 전달할 건 다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비교하는 건 아닌데 어떤 책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 정유정 작가의 책 같은 경우는 묘사가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그런 책도 참 좋아요. 정말 폭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런데 그런 책은 편안하게 읽을 수는 없는 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읽는 사람도 같이 막 현기증 날 정도로 그런 매력도 있지만 또 이런 책은 이렇게 간단간단한 문장 속에서도 그냥 캐치할 의미를 다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시 그러니까 책 이야기로 이제 가보면요. 이 소설은 이제 각 장의 소제목 같은 게 없고 그냥 장면의 전환처럼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인공 등장인물도 그닥 많지 않고요. 제가 방금 읽은 부분에서 옥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옥이라는 사람은 한 40대 중후반쯤 되는 것 같고요. 남자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이고요.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이 부셨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이 아내와 같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혼수 상태인 채로 있다가 병원에서 처음으로 의식을 회복해서 눈을 뜨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제 이름이 옥인데요.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옥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것 같아요. 그 작가께서. 옥이는 이제 쭉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제 주인공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김옥인지 이옥인지 이런 이름인지
그죠? 그러니까 성이 다른 거고 이름이 오기인지 아니면 오하고 이름이 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오기는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오기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이제 자살이었죠. 자살이었고 그때부터 엄마가 자살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학교 생활이 이제 녹록치 않게 됐어요. 약간 아이들이 무서워하면서 이제 서서히 왕따가 되어가고 좀 그 왕따가 되어가는 걸 막 외롭고 슬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뭐라고 하죠? 막 이렇게 세상에 시비 걸듯이 막 싸움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풀고 또 아버지도 그렇게 이게 오기에게 호의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이게 기계를 만지는 분이라서 막 책 읽고 이런 오기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오기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두 분 다 돌아가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결혼할 당시에는 이제 이 사람은 고아인 셈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미 뭐 일적으로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일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성공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정도에 와 있는 상태였고 그때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구성이 지금 병원에서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의식을 회복한 이후부터 이제 의식을 회복해서 자기가 어떤 상태,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같이 여행을 떠나던 아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알게 되는 것, 그걸로 시작해서 이제 의식이 과거로 넘어가서 예전에 이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 결혼하고 나서의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장면이 바뀌듯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옥이라는 사람이 의식을 회복해 보니 어떤 상태냐면 이제 몸은 이제 전신 마비예요. 마비고 말도 할 수 없어요. 유일한 의사소통은 이제 눈 깜빡임. 그것도 주관식 답은 말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예스나 노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만 뭐 눈 깜빡임 한 번, 눈 깜빡임 두 번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아내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기는 이제 고아로 컸고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된 오기를 돌봐줄 딱 한 사람이 남았는데 누구냐면 이제 아내의 엄마, 그 장모님이죠. 장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인도 안 계시고 장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모는요,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혼혈인데 일본에서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국적이 일본인인 걸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약간 살짝 비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어떻게 들으면 칭찬 같고 어떻게 들으면 아닌 것 같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깨어났더니 장모가 이제 곁에 있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이제 딸의 죽음과 이제 사위가 이렇게 깨어난 거, 뭐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이제 슬퍼하는 장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봐줄 사람이 장모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병원 치료를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오기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장모가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기의 집에는 혼자 이제 있게 되는데, 근데 물리치료사도 오고 또 간병인도 뭐 오고 이런 식으로 장모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케어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엔 그런데 뭔가 이제 장모가 하는 행동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병인도 이제 오지 말라고 하고 새로 구한다고 해놓고선 구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사도 못 오게 하고 그리고는 자네를 이제 내가 직접 돌봐야겠네 이러면서 자기가 이 집으로 들어오게 돼요. 오기는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마저도 조금 의도적인지 못하게끔 막 담쟁이 덩굴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막고 원래 정원을 새로 이사 온 집이었는데 그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새로 장만한 집이었는데 아내가 가꾸던 정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원을 이제
장모님이 자기가 이제 딸을 대신해서 가꾸겠다라고 해놓고선 뭔가 이상하게 나무의 배치도 이상하게 하고 막 구덩이를 파고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기는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장모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이 뭔가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점점 이제 드러나는 진실, 그러니까 오기의 생각 속에서 점점 드러나는 진실은 이제 이 제목과 관련이 있죠. 이게 홀이라는 건 이제 구멍이잖아요. 이 구멍이 이제 장모가 땅을 파는데 그 구멍을 점점 정말 연못을 만든다고 하기에는 너무 크게 파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물리적인 구멍이기도 한데 이미 사고가 나기 전에 오기와 아내 사이에는 이게 구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주 가느다란 어떤 틈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점차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이렇게 커져버려서 크나큰 구덩이가 된 거죠. 그게 뭐 어떤 거냐, 이렇게 딱히 말씀드리기가 저는 조금 어휘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부부 사이에서 어떤 진심을 나누는 대화가 아닌 그런 오해들이 쌓이면서 점차 넘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강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드러나는 거는 아내와 오기가 여행을 가던 그 순간이 그게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어쩌면 두 사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행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큰 트럭이 이렇게 돌진하는 걸 봤을 때 이제 아내가 오기가 운전하는 그 핸들을 잡았단 말이죠. 오기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아내가 그 핸들, 그 내 팔을 잡은 게 그 트럭 쪽으로 돌진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트럭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오기는 오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장모가 파는 구덩이, 그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필사의 탈출을 감행을 해요. 이게 전신마비인데 어떻게 탈출을 하느냐,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근데 기적적으로 왼팔과 오른팔에 신경이 돌아와서 막 그 낮은 포복 같은 거 하듯이 엎드려서 끌고 이렇게 막 대문을 나가지만, 결국은 이제 외출했다 돌아오는 장모님이 그걸 봐요. 그래서 장모님이 길을 막죠. 딱 서서. 그럼 장모님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다시 낮은 폭으로 막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그 장모님이 파놓은 구덩이에 이렇게 빠지면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징이 있겠죠. 그리고 이야기의 끝이 그냥 구덩이에 빠지면서 끝이 나니까 뭔가 결론이 없는 느낌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결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마치 무슨 영화 미저리처럼 막 장모가 막 미저리가 돼가지고 막 이 사람 막 그 파묻고 막 그런 게 나왔으면 정말 이상한 책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런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미 아내와 오기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 뭐 자세히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일들이 되게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게 부부라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그냥 같이 보는 사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공감대가 없는 사이.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이 책이 그때 그 무슨 예능 프로였던 것 같은데 그 미생의 만화가 윤태호 작가님이 추천하셨던 책인데 그 윤태호 작가님이 그 만화가님이 그때 그 어디선가에서 막 현대인의 스트레스의 원인 뭐 이런 것들이 뭐 일상의 붕괴에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가느다란 금이 생기고 그게 점점 쩍쩍쩍쩍 갈라지면서 이 어떤 사람이 뭐 가족이나 어떤 그런 게 파괴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문장이 간단하면서도 할 말 다 하는 그리고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제법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그런 책이었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이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